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후.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고발뉴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이제 김민석으로 나오게 되는데, 리얼미터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립적이고, 그렇죠. 같이 이택수 대표가 뉴스공장을 출연하지만 그래도 사뭇 좀 결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ARS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이 많다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그러니까 어제까지 진행된,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1차, 2차를 다 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이 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진짜 그야말로 슈퍼 위크를 남겨두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여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요게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실제 결과와 가장 가까운 모집단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민석 46.8%, 정청래 35.2%, 송영길 6.5%. 네, 무려 11.6% 차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오차 범위가 6%인데 네.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넘어섰죠. 리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선호투표제, 뭐 50%를 그냥 넘는 결과가 사실 깔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쪽 표가 자꾸 깎이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희생의 아이콘이 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선호투표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김민석 50.6%, 정청래 37.4%. 선호투표제 적용하면 50%가 넘네요.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지역별, 요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토요일까지게 될 호남권 보면 김민석 57.7%, 정청래 28.2%, 두 분의 차이가 29.5%포인트. 네,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가 넘습니다. 그죠? 네. 야, 이 호남권 정말 이분들이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호남권 시민들이. 이거 응징 투표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북 분들은 전북과 전남 갈라치기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보고 거길 넘어가라는 거니 하는 그 분노가 아마 표심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시민들. 맞습니다. 전략 투표를 하세요, 이분들은. 다음 수까지 내다보면서.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보통 이렇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정치 상황이 벌써 대통령을 제가 5명, 6명 바꿔가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바꾼 건 아니지만 바뀌는 과정 속에서 취재를 해왔는데, 계속 다이나믹한 정치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딱 호남에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MBC 동기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나 활동가들 만나러 내려갑니다. 네. 쫙 얘기 듣고 오면 다 보여. 실제 그래요. 자, 권리당원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51.8%, 정청래 41.1%. 네. 자, 실제로 여론조사 꽃의 경우도 전체적인 판세는 다르지만 하물며 어마어마하게 정청래 쪽으로 과표집된 여론조사 꽃의 결과도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김민석 58.1%, 정청래 27.9%. 네. 토요일 날 저는 사실상 결판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주목했던 게, 이게 아까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이제 무당층이랑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요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당원 투표긴 한데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당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국민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뚫고 들어와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이제 투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약간 아직 혼재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많이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무당층이 이제 포함된 거.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떨궈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지층과 무당층 포함된 게 사실상 이제 최종적인 그렇죠. 결과랑 국민 여론 상당히 비슷할 텐데 30%에 이제 가장 가까운 조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도 뭐 김민석 전 총리도 계속 언급을 하지만 지난 이낙연 때 그 돌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론조사 꽃은 뭐 어제 그제 저희가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여론조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 같다. 이거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제 책임 있는 언론에서도 나와요. 그런 얘기가 JTBC. 여론조사 꽃 웬만하면 인용 안 해. 편향성 논란 재점화. 민주당 조사 더 편향. 하우스 이펙트 논란. 그러니까 이미 예상 질문들이 준비된 사람들만 응답하고 준비된 대로 답변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돼버렸다. 안타깝다.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귀한 돈들일 텐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꽃 전화를 한 2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여론조사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보통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02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꽃은 전화가 왔을 때 딱 뜨기를 여론조사 꽃이라고 뜨더라고요. 아예? 저한테는. 어. 제가 받은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는 여론조사 꽃이라고 뜨더라고요. 02로 뜨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 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지? 이거는 여론조사 꽃 등록을 해놓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만약에 전화가 왔을 때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조금 고관여층들은 당연히 그냥 일반 02로 온 거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더 오히려 받겠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겠네. 받잖아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응답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네. 국민의힘 선별적으로. 지지자들은 뭐 이거 김어준이 하는 거잖아 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가 또 더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겠네요. 해봅니다. 제 네.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뭐 충분히 그 정황상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3차 TV 토론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쇼츠로 보시면 더 재밌어요. 4만이 봤는데요. 네. 아니 근데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가장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해 준 사진 같아요. 이게 김민석 후보 여유 있죠. 여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내려보면서 그런가 하면 정길 후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죠. 어이없어 합니다. 화가 나요. 가장 단적으로 이게 사실 이제 포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보도 사진의 이게 미덕인데 그냥 이 사진으로 다 짐작이 갑니다. 분위기가 그죠? 정청래 후보 주도권 토론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주도권이야. 자, 좀 풀어드릴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결심을 굳히거나 준비 안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저는 실기 네. 정청래의 패인이라고 한다면 요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송영길 진짜 어마어마한 슛을 골인시켰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정과제 1호를 물어봅니다. 그쵸.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였고 제1호 국정과제가 무엇이고 제가 아까 김인석 후보가 얘기할 때 본인이 딴 얘기합니다. 답변했는데 딴 얘기 안 해요. 이런 김민석 후보에게도 왜 나왔냐고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질문 답변해 보세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송영길 이 새끼 이거 모르네 그러면서 충격도 받고 딴소리 하니까 열도 받은 거야. 자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또 뭐 국정과제가 몇 개고 어떤 거?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어떤 이재명 국정-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 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대통령과 국민이 정한 국정과제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국정과제가 뭡니까? 어떤 이재명 국정-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 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자기 국정과제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몇 개인지도 잘 몰랐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거기 따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국정과제 중에서. 123개 중에 1호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청산이라고 당대표가 생각했다는 본인 겁니다. 생각이고 네. 123개 중에 1번이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길 후보는 광주 토론이기 때문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 전문을 이걸 가지고 이끌어내서 그래도 민주당 후보들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 같아요. 그런데 설마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이 건으로 모르쇠 할까? 네, 충격을 좀 받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옆에 있는 이제 참모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후보의 구성원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층하고의 소통이나 요즘의 트렌드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론을 그대로 즉각적 반영을 하는 그런 캠프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엄청 얼척 없었을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 자체가. 송영길 후보가 내가 이 질문을 던진 배경을 설명합니다. 네, 한 게 있어요. 질문 후기. 자, 과연 강미정 전 대변인의 예측이 맞았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정책으로 국정과제를 모를 거라고 그랬어요. 당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안 떠요. 이거 질문 해보세요. 다 알 건데. 후보가 참모한테 기뜸을 받은 거야. 광주에서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호남 물론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필요한 질문이었죠.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럼요. 지역에 뭐 진짜 메가 프로젝트만큼 중요한 거야. 광주 정신을 헌법에 넣어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지역의 자존심인데 명예인데 그거를 당연히 알 텐데 그거를 물어보라고 하니까 설마 모르겠는가 한 거야. 야, 일말의 믿음은 있었던 것 그렇지. 같아요. 예. 아니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도 올렸어요. 송영길.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당대표 1년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몇 개인지 1호 국정과제가 뭔지 모른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릴 정도로. 그런데 그리고 몰랐다 쳐도 광주를 내려가면 참모들이 준비해주죠. 관련돼서 자기가 할 말들을 좀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5.18 헌법 전문 넣는 거였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거 발언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면은 그거를 아직 못 챙겼지만 챙기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뭐 조정식 의장이 말 실수를 해서 뭐 한다 뭐 한데 개헌 얘기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뭐 그렇게 논란이 됐었고 그러니까 나는 개헌을 챙기겠다라고 얘기할 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안 챙겨봤는지 아니면 안 챙겨줬는지 그거는 이제 근데 어제 KBC를 보면 그냥 네거티브 공격에 치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헌 관련된 이 주제를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어제 광주 토론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깠죠. 우원식 국회의장 깠죠. 그 두 분 때문에 굉장히 당이 곤란했었다는 얘기를 하면 당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정청래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개헌 관련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쏙 빼고 그것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관심 있는 분야는 있고 내가 1호라고 생각하는 건 1호라고 이건 1호야 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방송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국정과제 1호라고 생각할 법해. 왜죠? 왜냐하면 이 국정과제 1호로 이걸 올린 당이 있어. 설마 진짜 그랬대. 내란 청산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5.18 관련 전문 수록 헌법 개정은 민주당 정부의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그렇지. 거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 과제고 방금 얘기했잖아 내란 청산 그거를 1호 과제로 올린 당이 있다니까. 어디죠? 거기겠네 그럼. 조국혁신당이야. 조국혁신당의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국혁신당과 싱크로돼 있는 딴지 게시판의 사람들과 싱크로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심, 여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정책 과제를 딴지 게시판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가 충분한 거죠. 심지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게 이분은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 바로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발표하는 순간 요 청와대 현장에
정청래 어디? 원내대표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습격과 실용 관점에서 증진합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합니다. 연락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여기 남북 보시면 대화와 청와대 민간 영빈관입니다. 교류, 인도적 여기. 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한준호, 통합 운동의 김병기, 대화를 위해 전현희 남북 의원. 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합니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여기 있잖아. 당 대표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심지어 선생님이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해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오답을 적어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정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추려지네요. 오죽하면 뉴데일리가 가만히 있던 뉴데일리가 원래 정청래 편 들어야 되잖아. 그쵸. 자 지금 뭐 내란당 다 정청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당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뉴데일리가 단독 기사 썼습니다. 국정과제 1호 묻자 내란 청산 답한 정청래 알고 보니 조국당 1호 약속.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진짜 호남의 중심에서 4만 명이 본 토론회인데 완전히 대형 사고를 친 거죠.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가장 현안이란 말이야. 물론 메가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거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현안인데 당대표가 이것도 모르냐고. 이게 26년 2월 기사입니다. 국정과제 1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이건 뭐 지역에서는 아주 큰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쌩까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남 같은 경우에 뭐 뉴탐사가 인터뷰한 게 재밌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기자요? 네. 인터뷰를 합니다. 유시민 작가? 그분하고 지금 아. 저기가 같이 지금 주기로 해. 나 재미있어 이거 다 났더라고. 아. 그래서 거기서 이분들은 정청래를 지지했던 분들이래요. 네. 마음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흔드는 거 좀 보고 예전에 정청래 후보 지지하셨어요? 지지했죠. 난 좋아했죠. 근데 이번에 내가 바뀌었어. 아,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는 어느 분 지지하셨어요? 이원택, 김강현. 네? 이원택. 이원택 아, 지지했다는 이원택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래서 어머니 찾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 위에 2월 25일 날 네. 저거 수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였거든요. 국회에서 열린 네. 여기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었냐면 네. 요 자리 지금 네. 저희가 보여드린 요 사진. 5.18 헌법 전문 수록 우의장보다 내가 더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발언을. 아이 거짓말. 아 자꾸. 지난번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때문에 논란이 크게 되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선두에 서서 스타벅스 가지마. 이거 우리 팔아주지 말아야 돼. 5.18 정신이 지금 헌법에 전문 수록되는 이 상황에 이렇게 탱크데이 발언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분노했던 분들 누굽니까? 이 팀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고 싶은 건 쏙 빼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내란 청산에 골몰하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와대 홈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인지도 못하고 토론회 광주 토론을 준비하냔 말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딱 말씀하신 대로 국정 123개의 과제 중에 1호가 진짜 대한민국 우리의 헌법 개정이라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대통령이 작년에 20%, 올해 27%밖에 개혁 법안이 완성 안 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123개의 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입법 사항의 20%, 올해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과 원팀으로 가는 여당의 대표라면 그 뭐 최고위원 회의실이라든가 자기 대표실에다가 123개 다 붙여놓고 세부 항목으로 어떤 입법 사항이 필요한지를 다 체크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대통령 거고 나는 그냥 내란 청산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할 거야. 그게 따로 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송영길 후보가 주장하는 자기 정치의 핵심적 모습이죠. 정확한 말씀입니다.